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어디서 신제품이 딱 나왔어. 봤더니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와, 이건 내 거다, 이건 반드시 사야만 한다 라는 느낌을 전해준 제품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폴스타2가 그랬습니다. 저도 만약 차 바꿀 시기가 됐었다면 지름신한테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출고일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선택한 폴스타2, 저희가 타고 있는 이 폴스타2와 비슷한 구성입니다. 싱글 모터에 스노우 외장 컬러, 파일럿 패키지, 플러스 패키지, 딱 요렇게 집어넣은 폴스타2를 계약하신 분들이 전체 폴스타2 계약자 중에 70%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나도 똑같이 예약을 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내 폴스타2가 저런 모습으로 내 품 안에 들어오겠구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꽤 독특한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해치백도 아닌 말 그대로 크로스오버라고 밖엔 표현을 못하겠네요. 시승차 컬러는 스노우입니다. 폴스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깨끗한 컬러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컬러죠. 좌우 각각 84개의 LED를 따로따로 움직여주는 픽셀 LED 헤드램프가 멋집니다. 예쁘고요, 편하고 넓게 멀리 필요한 곳만 비춰주죠. 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3월 이후 생산분부터는 당분간 픽셀 LED 대신 액티브 하이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가 적용됩니다. 대신 가격은 140만원이 낮아졌죠. 차체와 동일한 컬러의 폴스타 엠블럼도 센스 넘치죠. 얼굴은 볼보스러운데 또 볼보스럽지 않은 볼보의 사촌쯤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깔끔한데 좀 더 차갑고 공격적인 표정이죠. 보닛 아래는 45리터 용량의 트렁크도 있어요. 플랫폼을 공유하는 볼보 C40 리차지, XC40 리차지 트렁크가 31리터니까 그거보다는 크죠. 휠은 19인치가 신겨져 있습니다. 폴스타 홈페이지의 컨피규레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19인치 휠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멋을 중시하는 분들은 21인치 휠 옵션을 찾으실 텐데, 그러면 또 듀얼 모터로 넘어가야 한단 말이죠. 휠만 키우고 싶은데 일이 너무 커져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막상 19인치 휠을 직접 보시면 작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당연히 승차감도 전비도 19인치가 더 유리하고요. 사이드미러도 독특하죠? 프레임이 없어요. 전 차라리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카메라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차선 변경이나 주차할 때 이질감도 없으면서 멋지기까지 하니까요. 뒷모습은 리어 램프가 얼핏 르노 삼성 XM3를 떠올리게 하긴 하지만 다른 주변부와의 조화가 꽤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스트백 스타일을 통해 크게 열리는 트렁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같은 공간이라도 훨씬 넓게 느껴지고요. 실제로도 405에서 1095리터로 큼직합니다. 공간 분리 바닥과 고무밴드, 또 쇼핑백 거리 등을 보고 있으면 역시 외건 명가 볼보의 사촌답습니다. 실용적이에요. 실내 디자인 역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물씬 반영된 스타일과 소재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이면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게 만들죠. 역시 첫 월급으로 의자를 산다는 스웨덴 사람들의 감각이 남다르네요.
사실 뭐 소재가 아주 고급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대시보드와 시트 모두 가죽을 두르지도 않았어요. 시트는 별도로 나파 가죽 옵션을 고를 수 있긴 합니다만 뭐 암튼 전체적으로 보고 만져보면 원가 절감했네가 아닌 친환경이네 라는 느낌을 먼저 전해줍니다. 대시보드 형태도 참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이 잘 녹아있죠. 단순하고 기능적이고 수수한 듯, 그래서 더 고급스럽습니다. 폴스타 별이 반짝이는 조그만 기어 노브, 그리고 그 앞에 다이아몬드 패턴의 크롬 볼륨 다이얼, 또 그 주변은 은은하게 간접 조명으로 공중에 띄워놓았어요. 대단히 뭘 해서가 아니라 딱 적당해서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의 그래픽입니다. 세상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이만큼이나 감각적인 그래픽을 사용했었죠? 필요한 정보만 아주 단순한 폰트와 컬러로 일목요연한 메뉴 구성에 담아낸 그래픽. 기존 틀을 깨고 처음부터 전기차에 맞춰서 새로 디자인한 그래픽 같아요. 폴스타2 아이콘 아래 주행, 어시스트, 충전 등 차량 관련 메뉴들을 모아놨죠. 다시 그 옆엔 SK 관련 앱만 따로 있어요. 홈버튼 역시 제일 아래에 박혀있고요. 이 얼마나 예쁘고 쓰기 편한가요? SK와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T맵과 음성비서, 누구, 음악 스트리밍, 플로우 등을 통해서 한국 최적화, 전기차 최적화를 뽐내죠. 오버헤드 콘솔 조명 버튼 주위로 항상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는 것도 배력 있고요. 보통 조명 버튼이 밤엔 안 보여서 퇴근 후 방 불 켤 때처럼 더듬더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폴스타2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2열 공간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키가 172.9입니다. 0.9 아주 중요한 숫자. 지금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앉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당겨 앉는 편이죠. 이 상태에서 주먹 2개가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머리 공간이요, 손날을 집어넣으면 꽉 낍니다.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끼어요. 그리고 왼쪽 이 옆 창문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정도, 이걸 텀블홈이라고 하죠. 이 텀블홈도 안으로 조금 숙여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되게 스포티한 맛이 나는 반면 머리 공간에 있어서는 살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쪽 공간도 그렇고 옆 공간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턱이 지금 한 뼘 정도,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죠. 무릎 공간, 턱의 높이, 머리 공간,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GMP를 기본으로 만든 아이오닉 5나 EV6, GV60 대비 이 폴스타2가 좁은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2열 공간은 이 GMP를 기본으로 만든 차들의 압승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장비는 얼추 있거든요. USB 포트도 여기 C타입 2개 달려있죠. 열선 달려있죠. 통풍구 있죠. 시트는 6대4긴 한데 가운데 스키스루가 있으니까 뭐 괜찮고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요게 1열 오버헤드 콘솔 위치에 폴스타 마크가 딱 불이 들어오거든요. 유리에 비쳐요. 저건 정말, 저런 센스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미디어 시즌 행사에서 탔던 폴스타2는 듀얼 모터였어요. 가속페달 이렇게 툭 밟으면 머리가 정말 이렇게 되는 펀치력을 자랑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건 싱글 모터 폴스타2예요. 듀얼 모터 폴스타는 앞뒤 모터의 출력이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고 출력이며 토크가 반토막 났으니까 당연히 좀 매운맛이 줄어들었을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시속 한 70, 65 이 정도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습니다. 자, 쭉 속도를 높여가죠. 80, 85, 90. 자, 요 정도예요. 만약에 이게 듀얼 모터였으면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런 거 없고 꾹. 이 정도만 해도 운전 재미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치로 봐도 그래요. 231마력에 33.65kgm를 발휘하잖아요. 거기에다 공차 중량은 2톤이 살짝 넘어요. 자, 똑같은 스펙인데 내연기관이었다 쳐도 충분히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수준인데, 얘는 전기차잖아요. 모터 빵, 바퀴 뿅, 차 삐용, 요렇게 순간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니까 내연기관 차였어도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걸 전기차기 때문에 더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부족하진 않다. 다만 초고속 영역에 다다르면 그때는 이제 내연기관 대비 살짝 그 고속발 있죠? 쭉 밀어주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변속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전기차의 특성이니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것까지 원하시면 타이칸 사세요. 한 1억 더 주시고 타이칸 사세요. 자, 여기 모니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원 페달 드라이브, 끄기, 낮음, 표준,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끄면, 자, 쭉 가다가 발 떼면 쭉 미끄러지죠. 마치 내연기관차의 중립 같은 상태. 여기서 낮음으로 합니다. 가다가 발 떼면 조금 속도가 더 줄어들죠. 여기서 표준으로 넘어가요. 더 줄어들죠. 이렇게 표준으로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브가 켜져 있는 상태일수록 회생제동이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더 많이 감속되죠. 자, 가다가 발을 떼면 자, 요게 재밌는 게, 저희가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배터리 잔량이 한 94%였었거든요. 거의 만땅이었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폴스타2가 배부를 때는 회생제동으로 밥을 줘도 입을 꾹 닫고 밥 안 먹어요. 추가로 충전을 안 해도 될 때는 빗금으로 표시를 해주죠. 이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 르노 조에에도 들어가 있고요, 쉐보레 볼트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 중에 아이페달이라는 이름으로도 적용 중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숙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GV60, 그때 저희 카랩 식구들 다 같이 타고 장거리를 다녀왔습니다. 동승자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 형 멀미 난다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그게 아이페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V60에 들어가 있는 아이페달은 제가 가속 페달을 이만큼 밟았을 때와 조금 뗐을 때, 가속을 할 때와 덜 가속할 때, 방전을 할 때와 충전을 할 때, 이 경계가 아주 민감해서 제가 오른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차의 거동으로 바로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동승자들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되면서 멀미를 느꼈던 거고요. 자, 이 폴스타2에 들어가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 훨씬 더 동작이 자연스러워요. 이건 어쩌면 운전자보다 동승자들이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동승하는 입장에서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이건 정답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정답이 있는 느낌인데. 이거 강의하는 거 아니야? 강요 같은. 아, 저는 맨 처음에 폴스타 탔을 때 회생제동 켜져 있는 줄 몰랐어요. 그 그치?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GV60의 아이페달은 아마 가감속이 이렇게 될 거예요. 충방전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 폴스타2의 원페달 드라이브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음파처럼. 그렇다고 감속량이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서리를 깎아놔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래프를 그려줄 뿐이지 이 양은 크거든요. 크게. 그래서 한 번 속도가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드는 건 똑같이 잘하니까 그만큼 전기는 걷어들이고 불쾌감도 줄이고.
와인딩을 달려보려고 합니다. 뭔가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 바로 운전 자세죠. 저는 이 폴스타 2를 처음에 딱 앉자마자 들었던 생각, 와, 시트 포지션 엄청났네 였습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놓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차들보다 시트 포지션이 좀 껑충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폴스타도 똑같이 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대신 시트를요 최대한 차체 바닥에 딱 붙여놓아서 전기차여서 껑충한 느낌 전혀 없고요, 오히려 스포츠카스러운 느낌을 전해줍니다. 지금 벨트 라인 제 어깨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꽤 본격적으로 달리고 싶은 충동을 좀 전해준달까요? 요 정도 와인딩을 달리는 환경에서도 브레이크를 밟는 빈도가 확 줄죠.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원페달 드라이빙의 덕분입니다. 이런데 코너 들어가면서도 방금 브레이크를 살짝 잡긴 했습니다만 작동이 엄청 자연스러워요. 지난번 미디어 시즌 행사에서 탔던 폴스타 2는 듀얼 모터였었고 휠도 21인치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는 싱글 모터에 19인치, 그냥 기본적인 폴스타 2예요. 2인치가 작아졌으니 그만큼 더 타이어 사이드월도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통통거리는 게 줄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도 통통거리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탔던 21인치 폴스타도 와, 승차감 좋다고 제가 칭찬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좋았는데 휠이 19인치로 작아지면서 승차감이 더 좋아졌어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저,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절 찍어주고 있는 박지훈, 둘 다 평소 단단한 승차감을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4000, 5000, 6000 그 정도 급에서 저희가 아주 칭찬했던 서스펜션이 BMW 1, 2, 3 시리즈쯤에 들어가는 M 스포츠 서스펜션, 그리고 미니 쿠퍼 S JCW에 들어가는 그 탱탱볼 같은 서스펜션. 지금 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차들만큼 단단하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만족스럽냐면 그 탱탱거리고 쫀쫀한 느낌은 조금 덜어냈어요. 대신에 그게 줄어드는 것만큼 편하네요. 자, 지금 기찻길입니다. 퉁퉁퉁퉁. 자, 여기서 과습방지 턱도 넣어봅시다. 자, 퉁퉁퉁퉁. 깔끔하잖아요. 적당히 단단하고 또 적당히 편안하고, 지금 이 폴스타 2의 활용 범위에서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오닉 5도 그렇고 기아 EV6도 그렇고요,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덕분에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아주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뭐니 해도 공간 활용성입니다. 뒤쪽 바닥면만 해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신형 전기차들은 평평한데 얘는 좀 솟아있고, 또 캠핑을 갔을 때 V12 기능을 통해서 차의 전기를 끌어다가 가전제품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그 모빌리티로서의 활용성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차들이 월등하게 유리하죠. 하지만 딱 운전의 맛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거. 지금 이 폴스타 2는 볼보의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출시한 C40 리차지, XC40 리차지, 원래 팔리고 있던 엔진 달린 내연기관 XC40, 그리고 이 폴스타 2까지 전부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쪽에 배터리 얹고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 앞뒤로 넣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플랫폼에 손을 많이 댔거든요. 이 운동 성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신형 전기차들 대비 별로 부족할 게 없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폴스타 2가요 요즘 나오는 다른 전기차들과 다른 점 두 가지가 아직 남았습니다. 첫 번째, 가상 사운드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최신 전기차들 보면 그 브랜드마다 모델들마다 개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 내연기관차가 전해주던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 독특한 사운드를 저마다의 모델에 집어넣고 있죠. 이 폴스타 2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 그냥 무음이에요.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내연기관 차건 전기차건 요즘 나오는 차 중에 주행 모드가 없는 경우는 글쎄요, 거의 없죠. 아니, 모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연기관 볼보 모델들도요, 주행 모드가 요즘 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건 볼보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짜릿한 운전 재미를 느끼고 뭐 이런 거보다 고급스러운 승차감, 오디오 사운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전해주는 실내,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주행 모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요즘 차에 주행 모드가 없어? 라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얘도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폴스타는 볼보에 비해서 조금 더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행 모드, 볼보는 없더라도 폴스타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의문이 남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도 잘하죠. 테슬라 오너분들의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오토파일럿이잖아요. 인정해요. 업계 최고죠. 이 볼보에 들어가 있는 파일럿 어시스트도 상급이거든요.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이뻐. 파일럿 어시스트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대를 조금 안 잡고 있어서 경고를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 두 손으로 바뀌죠. 사소하지만 귀여운 부분 아니에요? 요즘 브랜드별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조작하는 버튼들 다들 다르거든요. 파일럿 어시스트 인터페이스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하고 예쁩니다. 이거 한번 누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켜지고요. 여기서 그 운전대 모양까지 포함을 시키면 파일럿 어시스트 켜지고, 얼마나 편해요. 오늘 아침에요, 저희가 이 폴스타 2를 타고 출발할 때 배터리 상태가 92%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중에 약 215km를 달렸어요. 방금 충전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상태가 배터리 잔량 40%였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17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봐도 100% 충전이었다면 400km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꼴이죠. 거기에다가 전비 따위 전혀 신경 안 쓰고 달렸고, 또 히터도 빵빵 틀었고요. 또 정차 시간도 되게 길었고요. 이런 조건들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소지도 충분하죠. 거의 제원표상 국내 기준 주행 가는 거리랑 비슷하게 나온 셈입니다. 혹은 그거보다 더 달릴 수도 있고요. 실구매가는 얼마나 될까요? 싱글모터 기본 가격이 5,490만원입니다. 파일럿 라이트팩 210만원, 플러스팩이 450만원이죠. 그럼 차값은 6,150만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조금을 빼야겠죠? 싱글모터 기준 올해 국고보조금은 591만원이고요.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시 200만원에서 경상북도 1,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한 중간쯤에서 5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실구매가는 약 5,059만원이 되겠네요. 제가 오프닝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폴스타 2 정말 디자인이 예뻐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 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예뻐도요, 제가 만약에 오늘 막상 달려봤을 때 큰 불만사항을 발견했으면 콩깍지가 좀 벗겨지겠죠. 이거 안 되겠네, 별로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 타보니까
콩깍지 그대로 제 눈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요 상태로 폴스타 2를 사전 예매하신 분들, 아까 70%나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전 예약 확정하실 때 별로 뭐 바꾸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대로 조금만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